예, 2020년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코로나19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인 발생 상황입니다. 이 세계보건기구 자료를 질병관리본부에서 홈페이지에 띄워놨습니다. 8,100명, 사망 2,700명, 벌써 41개국, 아프리카까지, 알제리까지 발생해서 전 세계 대륙이 다 환자 발생했습니다. 드디어 별로 명화롭지 않게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1261명의 12명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후베이성이 1위고 그 다음에 성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마 그 성들 랭킹에 들어갈 정도로 지금 환자가 많이 늘고 있고, 일본, 이탈리아가 이제 지금 무서운 기세로 유럽에서 322명, 크루즈를 제외하면 일본보다도 많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중동에 지금 이란을 비롯해서 바레인,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중동 두바이나 이쪽 가시는 분들도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제 집계 오후 4시로 1261명, 그 다음에 사망 12명, 그 다음에 해제가 24명입니다. 지금 유념해야 하실 것은 환자는 하루에 200~300명이 늘는데 완치 해제 기쁜 소식이지만 24명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더딘 속도죠. 그 얘기는 병실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환자가 이렇게 늘면 퇴원 환자는 극소수고 계속 입원 신환만 있기 때문에 병실 태부족이 계속 심각해질 거라는 점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자가 입원하면 경증은 일주일, 중증은 2~3주 가기 때문에 이 병실 부족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이 대비를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2만여 명 검사건이 있고요. 신천지 또 그 신도들 중에서 유증상자, 무증상자 다 또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 위주로 먼저 검사를 하고 나머지 증상이 없는 접촉자 검사는 우선순위 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검사 중도 계속 적체가 된다는 게 참 심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검사를 잘해서 환자가 많다라고 한 또 이런 이야기들도 할 정도로 참 사실은 실제 환자가 많이 생겨서 늘고 있고, 또 검사 키트도 비교적 우리나라 잘 활용하고는 있지만 이 검사 중에 2만 건이라는 거는 검사가 원활하게 실시되고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사 키트 개발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신속하게 검사 실시와 결과 해송이 굉장히 늦다. 이게 참 문제인 거죠. 적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는. 두 번째, 밑에 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그 84분이 새로 확진됐는데 역시 대구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710명, 317명. 여기에만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으면 안 되고, 지금 대구 경남은 대구 경북은 이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지금 50여 명 발생하고 있는 부산, 서울, 경기, 경남, 그리고 여태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계속 늘고 있어서 아마 1~2주 내로 다음 주에는 아마 어떤 도시에서 또 폭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빨리 준비해야 된다.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풍전등하다. 지금 대구 경북의 그 안타까운 많은 사연들이 들려오는 가운데 나머지 여타 대도시에서도 지금 일전을 각오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환자 에픽 커브입니다. 여전히
2월 18일 31번 환자를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가파르게 환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사망자 12명이고요. 뭐 1%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확진 환자 늘면 사망자율이 떨어지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초기에 이제 중증 환자들을 잘 분류해서 중증 환자 집중 치료에 대해서 뭔가 소홀함이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높고 의료기관 문턱이 낮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을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의료 수준이 높고 문턱이 낮아도 이 중증 환자를 재빨리 빨리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망률은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청도 대남병원 사례가 그렇죠. 지금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 저도 어제 그 청도 대남병원 환자들의 병실 상황이 저는 그래도 침대도 있고 어떤 병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온돌바닥에 이제 여러 명이 앉아서 있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집단 거주를 뭐 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집단 거주 수준이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들이 병에 걸리고 또 중증으로 가서 사망자가 속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그 열악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좀 빼서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길 기대합니다. 여성 남성 비율 6대 4 정도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연령 분포도 다양합니다. 이제 유난히 20대 감염자가 많이 늘고 있죠. 어제보다도. 이게 뭐 자세하게 이 인적사항이 안 나와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서도 우리가 보통 50대, 40대 많은 걸로 이제 중국에서 알려졌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또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병원의 의료진, 뭐 간호사나 의사나 또 거기 감염자 또 아니면 교회 이런 데서 이제 집단 감염 이런 데서 이런 연유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 60대가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병원 감염 유행, 청도 대남병원이나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는 것 같습니다. 어제 9시 기준에 이제 확진 현황인데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모든 올인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 인적사항과 이 중에서 또 환자 생기나를 모니터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여타 부산의 온천교회에서 집단 발생이 있고 또 경북의 숭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 중에서 또 그 승무원이 또 감염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행기 안에서 또 퍼졌을 가능성이 있겠다. 또 특히나 요즘 요양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 뭐 요양병원은 뭐 노약자 만성병이 많고 사회복지시설도 지체장애나 정신장애로 영양실조나 생활 환경이 안 좋고 여러 가지 뭐 고용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데서 또 집단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구 경북은 뭐 1차적으로 집중해서 전파 차단과 중증 환자 치료, 뭐 확진 환자 치료 중요하고 여타 지역도 지금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이 아마 마지막 찬스이지 않을까. 이 대구 경북과 같은 그 유행을 차단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제 결국은 이 어느 정도 이 코로나19의 유행이 1000여 명이 넘으면서 어떤 경향성이 있는데 지역사회에서는 종교 단체, 또 성지순례단, 또 이런 복지시설, 요양복지시설 이런 데가 지금 주로 군집 발생이 있습니다. 다수가 좁은 공간,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접촉하고 장시간
노출하면서 거기서 환자가 한 명 있을 때 주변에 전염력이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 유행 전파에서는 이런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거주하거나 또는 집회를 하거나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지금 예방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의 그 모임을 중단하고 뭐 온라인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또 요양복지시설이나 이런 밀폐된 시설은 철저히 외부인 출입을 차단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만 차단하도록 하고, 지금 뭐 군대도 제가 여기 안 썼지만 군대와 교도소에서 교도관도 감염이 돼서, 역시 군대도 교도소도 밀폐된 공간에 24시간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행이 되면 거기 또 많은 감염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뭐 중국에서도 산동성에서 교도소에서 집단 유행이 얼마 전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단 생활시설, 뭐 지금 이제 개학하면 대학교 기숙사도 당연히 지금 집중 대상이 되겠죠. 따라서 집중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병원 감염입니다. 병원 감염은 그 자체로 의료진이 감염이 돼서 근무를 중단해야 되고, 또 병원 내 고위험군한테 전염되는 경우는 중증이나 사망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병원 감염 차단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미 청도 대남병원은 뭐 온 병원이 지금 거의 모든 환자가 감염됐고 의료진까지 감염된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 병원 감염이 가장 극단적인 상황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르스 때도 몇몇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코로나19도 병원 감염을 예방해야 된다, 그런 강조를 쭉 해왔지만 청도 대남병원이 지금 그 전형적인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타 병원들도 아직 뭐 환자 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부산의 아시아드 요양병원 고령자가 많기 때문에 걱정되고, 창원 한마음병원은 간호사 의사가 이제 발생했다고 해서 문을 폐쇄했다가 또 다시 열었다가 폐쇄하는 이런 반복하고, 문평성모병원도 지금 그 이송료원이 감염된 후에 추가 감염자가 생겨서 지금 폐쇄된 상황에서 긴장된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구 카톨릭병원도 이제 의료진 감염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대구의 몇몇 병의원들이 지금 대구 워낙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동네 개원한 의원급에서 또 간호사 등이 지금 감염된 사례들이 있는데, 워낙 지금 환자가 많다 보니까 별 뉴스가 안 되고 묻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많은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정확한 역학 자료도 지금 안 나오고 어떤 상황인지가 종합적으로 안 나오는 상황이어서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그저께 이제 이것이 이제 란셋 감염병이 나온 중국에서 그 코로나19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어떻게 되냐. 뭐 그저께도 다른 논문을 설명드렸지만 오늘 다시 설명드립니다. 지금 증상 시작에서 인후도말과 객담도말, 여기 빨간 거는 인후, 상기도 검체입니다. 파란 거는 이제 객담 가래니까 하기도 검체죠. 보시면은 두 사례, 환자 1번 왼쪽, 오른쪽에 환자 2번입니다. 보시면 증상 시작에서 6일, 5, 6일까지 가래에서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후도말, 목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보다는 가래에서도 바이러스 농도가 좀 높죠, 이쪽에. 그래서 이 사스코비2라고 하는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가 상기도에도 나오고 하기도에서 더 바이러스 농도가 높다. 그리고 이제 많이 감소하지만 10일째까지도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 얘기는 이제 전염력이 높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일한 연구자들이 82명의 환자에서 역시 빨간 그 바는 인후도말입니다. 목에서
그 검체를 채취해서 바이러스 농도를 본 것이고, 파란 바는 객담, 가래입니다. 왼쪽 그래프 보시면 여기 밑에 보면 0이 있고 그 앞에 마이너스 1이 있죠. 그래서 이 증상 시작이 0부터 시작인데, 증상 시작 하루 전에 2명의 환자에서 이미 객담과 인후도말에서 바이러스가 나옵니다. 이 연구자들이 이제 우연찮게 환자와 접촉자 검사를 하는 와중에 증상 시작 전에 인후도말 가래 검사에서 두 케이스에서 봤는데, 증상 시작 하루 전에 인후와 가래에서 바이러스가 나온다. 이게는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다. 라는 그간의 이제 주장에 이런 객관적인 그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거죠. 그래서 그러고 증상 시작에서 보면 5일째까지 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심지어 9일째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19가 전반적으로 치사율은 낮지만 잠복기 전파력, 그 다음에 증상 초기에 많은 바이러스가 나와서 전염력이 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 뒤에 그래프 점으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가로는 인후도말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농도, 세로축은 객담에서 나오는 바이러스 농도입니다. 각 환자의 그것을 점을 표현하니까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비례를 하죠. 비례를. 그러니까 인후도말과 객담에서 바이러스 농도가 비례해서 증가된다. 잘 일치가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외국 그 논문 자료 봤고요. 사실 오늘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중국에 우여곡절 끝에 아주 늦게 보내서 어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26일이고 유럽 시간은 2월 25일이죠. 이 WHO에서 그 조사팀원을 보냈고 중국하고 조인트 미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장인 닥터 브루스 에일워드의 리포트가 어제 있었습니다. 상당히 그 충격적이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진짜 새겨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의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실제 숫자냐, 중국에서 제대로 갖고 있느냐, 객관적으로 뭐 검증할 방법이 없어서 세계보건기구가 빨리 가서 좀 검증도 하고 중국에서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고 방역하는지 그 노하우를 좀 공개적으로 알려주길 이제 기대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늦었죠. 2월 25일에나 이게 시작한 지 거의 2달이나 돼서 WHO의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뭐 조사팀을 가는데 미국에서 온 그 학자를 참여시키냐 마냐 이런 설왕설래도 있었고, 또 갔더니 우한을 안 보내주고 이제 광동이나 이제 다른 데를 보내주고,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 이제 우한을 같이 답사를 한 모양입니다. 결국은 어떤 이유인지 처음부터 우한을 보여주질 않고 끝날 때 우한을 보여줘서 갔다 와서 이 닥터 에일워드가 캐나다 의사입니다. 뭐 나름 공중보건 전문가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분의 얘기는 중국 이해 국가들이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에 대비가 지금 돼 있지 않다. 심각하다. 중국의 그 상황을 설명 듣고 둘러보니까 중국은 유행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보인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중국의 환자 발생, 일일 발생 수나 이런 것들이 매일 점차 감소해서 일단 정점 찍고 완만하게 이제 감소 추세라 이렇게 추정을 했고, 그게 과연 실제 자료인지 의문을 했었는데 이분 얘기를 듣고서 중국은 유행을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이제 믿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에서 이 드라코니안 메저, 아주 가혹하리만큼 혹독한 어그레시브한 리스폰스 대응으로 수많은 환자 발생을 예방했다, 이분이 입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찬양 일색인데 유행 중심에서 에피센터, 그러니까 우한시에서 우한시나 후베이성은 1월 23일 날 락다운, 도시를 그냥 잠궈버렸죠. 이동 제한. 뭐 버스나 고속철도나 비행기 이동 못하고 그 안에서 철저히 이 유행의 발원지를 잠궈버렸습니다. 일종의 그 활화산의 그 마그마가 끓는 중심부를 딱 봉쇄를 해버린 거죠. 그 덕분에 환자가 이제 타국으로 전파되는 것을 많이 지연시켰다. 시간을 벌어줬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국이 좋은 역할을 했다. 근데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시간을 그리 벌어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우리나라는 가깝고 우한에서 많은 초기에 환자가 입국했고 우리가 입국 제한을 여타 지역을 안 하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중국이 공격적으로 한 것에 혜택을 못 받았지 않느냐. 근데 이분 얘기는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북미 국가 위주겠죠. 그쪽에 지역사회 유행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시간을 벌어줬다. 그리고 발견되지 않은 사례들이 있을 거다. 그 규모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무증상, 우리가 무증상 케이스 많이 봤지 않습니까? 또 아증상, 그냥 피곤하거나 뭐 약간 쑤시거나 식욕 떨어지거나 뭐 약간 뭐 컨디션이 안 좋은. 그러니까 뭐 이게 코로나19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죠. 일종의 전구 증상 같은 건데 이런 서브클리니컬 케이스도 꽤 있을 거다. 그렇지만은 정확히 모르겠다. 나중에 항체 역학, 그러니까 이것이 유행 끝나고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우한시를 대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혈청 항체를 재보면 그 중에 증상자, 무증상자, 그리고 감염이 있었나 없었나를 보면 전체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 스펙트럼의 제일 하단부,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이건 이제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그 WHO 조사단도 중국의 케이스를 보면 80%는 경증, 마일드, 13%는 중증, 6%는 위중, 크리티칼, 뭐 인공호흡기나 에크모나 투석이나 굉장히 사망 위험이 높은 분이죠. 6%. 그동안 나왔던 그런 수치에서 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80%는 보통 잘 치료가 되는 경증이고 20% 정도가 중증 내지 위중한 사례들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분은 다른 국가들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한마디로 그거죠. The world is not ready for this outbreak right now. 현재. 국가들은 신속하게 유행에 대비해야 된다. 경고를 울리는 겁니다. 우리는 뭐 WHO 경고를 해주기 전에 이미 지금 유행이 시작됐죠. 중국하고 가까웠고 중국하고 뭐 막내가 통제가 잘 안 된 그런 연유 때문에 WHO의 조사와 그 경고 이전에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의 이 코로나19 통제와 치료 경험을 빨리 배워서 공격적인 어그레시브한 진단, 차단, 컨테인먼트,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분은 뭐 거기 현장을 돌아보고 굉장히 감명받았나 봐요. 실제 중국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생기고 과연 통제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의심을 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중국이라는 정치 체제 하에서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런 통제나 치료 이런 걸 보고서 놀랐고 이제 그 결과로 지금 정점을 찍고 이제 완만하게 내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일어나니까 이런 통제와 치료 경험을 배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많은 인권이나 이런 중국 사람들의 이제 환자나 이런 것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우한시도 보면
완전히 잠궈버리고 집 밖에 못 나오게 하고 3일에 한 번씩 식료품 공급하고 돌아다니지 못하고 하는, 상당히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수 없는, 중국이나 이런 어떤 정치 체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19의 유행 정점은 일단 잡고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제 티핑 포인트를 마련한 것이죠. 다시 한번 이 사람은 이 세계 각국, 중국 이외 각국에서 이 코로나19 아웃브레이크는 불가피하다, inevitable하다. 모든 국가는 병원, 병상 자원, 병상을 충분히 확보해라. 충분한 인공호흡기를 확보해라. 중증 환자로 해서 인공호흡기, 에크모도 포함이 되겠죠. 혈액투석기도 확보해라. 또 확진자와 접촉한 많은 사람들을 격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초기에 뭐 1번, 2번 번호 매기면서 확진자, 접촉자 동선 따라서 접촉자들 뭐 자가격리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접촉한 사람의 대량 사람을 격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무한한 이제 뭐 이 시설이나 인력이나 많은 보호장구 자원이 필요한 부분이죠. 뭐 우리나라한테는 늦었지만 많은 서구 유럽 국가들은 이 조사단의 리포트를 가지고 각자 나라의 이제 지역사회 유행을 대비할 겁니다. 즉시 미국의 질병관리본부 CDC에서는 반응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 유행이 불가피하다는 걸 안다. 뭐 조만간 언젠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다. 우린 지역사회 커뮤니티 아웃브레이크를 대비해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 그분들은 컨테인먼트, 미국 내에 유입되는 거를 막고는 있지만, 지금 막고 있지만 지역사회 유행이 조만간 있으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해서 모든 지금 의료인력 자원, 병상 자원, 치료 자원 이런 것들을 미국 CDC는 준비하고, 물론 평상시에 팬데믹 인플루엔자 때문에 그런 자원들을 준비해 놓고 매뉴얼도 있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제대로 이제 대응을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참 지금 대비 없이 마치 대비는 했죠. 대비는 했는데 부족했고, 대응도 했죠. 네, 했는데 지금 미흡했다. 그런 얘기를 들 수 있고, 지금 그런 결과로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들리는 소식은 병상도 부족하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보호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답니다. 또 이 확진 환자가 병실 입원을 못 해가지고 지금 뭐 집에서 자가격리를 다수 하고 있고, 또 폐렴이 있는데 입원하려고 해도 입원할 길이 없고, 청와대에 이제 청원까지 올 정도로 지금 상당히 그 현장의 분위기는 어렵다. 심지어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이 코로나19 진료를 하다 보면 기존의 건강보험의 우리 의료 전달 체계가 콜라테럴 데미지로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응급실에서 응급치료해야 될 환자들하고 코로나19가 섞이면서 응급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요. 이제 돌아가시는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장들이 지금 계속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심하게 출혈을 해서 온 환자가 있고 지금 코로나19 환자가 왔다. 그럼 어떤 환자를 먼저 치료할 것이냐? 아무래도 출혈이 심한, 쇼옥이 위험한 이런 환자들이 더 우선이 돼야 되겠죠. 지금 그런 우선순위라든지 병상 부족 이런 거에 대한 그 재배치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1월 달에 뭐 기자들한테 여러 번 질문 받은 것이, 우한시의 동영상에서 사람들이 길 가다 쓰러지고 그 죽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실화냐고, 그게 유튜버들이 괜히 괴담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그것이 뭐 제가 검증할 도리는 없지만 우한에 폭발하는 코로나 환자와 부족한 병실 상황에서 충분히 제대로 진단받지 못하고 집에서 폐렴이 악화돼서 그렇게 길에서 쓰러질 수 있다.
실화일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네.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지금 당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신천지교회라든지 뭐 역학조사 중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환자,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서 그 적재적소의 치료를 함으로 해서 사망자도 줄이고, 또 이 코로나 환자를 입원 격리하면 전파 차단입니다. 추가 환자 발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환자를 지금 뭐 경증 환자는 집에서 자가 격리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도 그 확진 환자 접촉자를 자가 격리를 했는데 잘 안 지켜져서 거기서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확진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 한다 그러면 자가격리가 잘 안 지켜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 퍼뜨릴 수가 있는 위험이 있고, 또 경증이라고 우리가 의사들이 판단해도 중증인 환자들이 그 안에 섞여 있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증상이 비특이적이고 증상만으로 중증도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CT를 찍어 보니까 폐가 하얗게 폐렴이 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따라서 이 경증이라는 기준을 누가 그걸 결정하냐 말이죠. 그냥 어떤 기준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도 분류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이 뭐 병실이 부족한데 모든 환자를 음압병실을 할 수가 없고, 이 중증도를 분류하는 시스템, 진단 스코어링 시스템이라든지 진료 체계를 만들어서, 앞서 중국에서 경증은 80%, 중증은 16%, 위중은 3%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율로 똑같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대략 이 정도 선에서 우리나라에서 나온다고 볼 때, 이 중에서 가장 위중한 환자가 우선순위가 되겠죠. 그러니까 호흡곤란, 또 고령자 80세 이상, 70세 이상, 그 다음에 만성병 환자, 나이는 젊지만 호흡곤란이 심한 환자. 젊은 사람도 사망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사람이라고 다 깨끗하게 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사망률이 낮다 뿐이지, 중국 자료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2.3%지만 만성병이 없는 건강한 사람에서 치사율은 0.9%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증도 분류 시스템을 만들고 가장 위중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증들 분류해서 확진 환자를 입원시키고 격리 치료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에서는 가족 내라든지 주변 노출자에서 2차 감염자 생겨서 지역사회 감염, 어제도 뭐 소식을 들어보니까 확진 환자인데 병원에 입원하려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더군요. 병원과 병실이 없어서 입원 못하고 또 돌아가는데, 그 와중에 또 전염시킵니다. 그리고 환자 중에 이제 중증 환자들 제대로 치료받고 해서 사망자 수, 사망률도 감소시켜야죠. 이 유행이 끝나고 나면 사망자 수와 사망률이 이 점수입니다.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그 결과물입니다. 역학조사 뭐 아무리 잘해도 사망자 수 많고 사망률 높으면 이것이 제대로 잘 방역했다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따라서 지금 확진 환자는 어떤 식으로든 격리 입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격리 치료병원이나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중도에 따라서 가장 위중한 환자들, 고령자, 만성병 환자, 호흡곤란, 이런 환자들, 혈압 바이탈 사인 떨어지는 환자들, 이분들은 음압 격리 병상에 최우선적으로 입원시키고 의료진이 세심하게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또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의료진한테 전염시킬 우려도 높고, 의료진들이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고 환자를 진료해야 되고, 뭐 인공호흡기라든지 에크모라든지 투석이라든지 이런 집중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병원상 지금 현재
병실이 198개고 베드 수가 161개랍니다. 이건 뭐 벌써 다 찾겠죠. 문제는 위중한 환자들은 입원 기간이 2, 3주로 또 깁니다. 따라서 국가지정병상으로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2017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에 대해서 300병상 기본적으로 300병상에 하나의 병상을 두고 100병상씩 늘 때마다 한 병상씩 더 추가해서 음압격리병상을 설치하도록 의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합쳐지면 전체적으로 1077병상의 병실에 793개의 음압 베드가 있다고 합니다. 뭐 다인실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0베드의 이 상급 종합병원이라면 적어도 7개의 음압격리병상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음압격리병상, 국가지정병상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음압격리병상을 활용해서 위중한 환자를 집중 배치해서 살려야 되는, 사망자를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것을 뭐 우리 응급의료센터, 국립중앙의료센터에서 이런 콜센터로 해서 배치를 하듯이 전국의 이 음압격리병상 위치나 입원 여부 상황을 파악해서 위중한 환자를 이쪽으로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증 환자가 되겠죠. 중증 환자라는 건 이제 폐렴이 양쪽에 있고 호흡곤란도 있어서 산소 치료도 하고 뭐 에크모나 벤틸레이터 수준은 아니지만 그 직전 단계에서 좀 산소 부족하고 산소 치료하는 분들, 이분들도 폐렴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래 바이러스가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1인실 격리를 권합니다. 그렇죠. 음압 유지 병상은 아닌데 이동형 음압기가 지금 있습니다. 메르스 때도 음압 유지 격리 병상 부족한 상황에서 포터블 음압기를 병실에 넣어서 간이로 음압을 만들어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종합병원에 1인실 격리를 하는데 뭐 종합병원 아니더라도 지금 시립병원, 도립병원, 의료원 이런 데도 가능하겠죠. 여기는 아주 위중한 환자는 아니더라도 중증 환자 정도 치료할 수준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이라고만 돼 있지만 제가 보기엔 시립병원, 의료원을 지금 빨리 비워놔야 됩니다. 지금 비워서 중증 환자 위주로 뭐 전체 환자의 16%니까 지금 환자가 늘면 꽤 느는 것이고 또 중증 환자 입원 기간도 2주 이상 길어질 테니까 이 숫자가 뭐 금방 차고 이게 빠지지 않으면 적체가 곧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증 환자를 위한 지금 준비도 빨리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증 환자인데 경증 환자를 지금 뭐 확진 환자를 자가격리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자가격리가 잘 안 지켜질 뿐만 아니라 2차 감염도 나올 수가 있고 이 경증 환자 중에서도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중증 내지 위중한 환자로 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 두어서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중국 우한시나 중국에서 했던 것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뭐 중국은 뭐 상당히 뭐 정치체제 하에서는 인권은 일단 무시하고 뭐 거의 일방적으로 그런 조치들이 갔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또 중국보다는 좀 나은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체육관 또 전시장 아니면 수련원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생각하는 엑스코인가요? 대구 전시장이 큰 거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크게 베드를 쭉 늘어놓고 2m 이상 간격을 두고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 또 의료진이 한 명이 여러 명을 보살피면서 경증이니까 뭐 걸어다니시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1인실은 불가능한데 집에 있는 것보다는 체육관 엑스코라든지 뭐 스포츠
뭐 실내 경기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바닥에다가 침상을 쫙 늘어놓고 쾌적하게 온도 맞추고 그 안에서 좀 편하게 또 체조도 하고 우리가 우한시에서 그 경증 환자들 입원한 가운데 그 보호구를 입은 의사 간호사들이 그 환자들하고 체조하고 이렇게 춤추는 장면 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흥미롭게 봤었는데 사실은 그게 중국에서 벌어진 실화였던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걸 준비해야 된다.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즉시로 엑스코라고 해서 큰 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만약 지금 뭐 전시할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는 뭐 따로 뭐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고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빨리 청소하고 거기다 베드를 쭉 늘어놓고 널찍널찍하게 해서 쾌적한 상황에서 좀 즐기시고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하면서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우리가 우한에서 귀국한 국민들을 뭐 수련원 음성 뭐 아산 수련원 1인 1실 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사실 증상도 없었어요. 그냥 2주간 자가격리 해도 될 수준인데 이제 그 수련원에 2주간 계시도록 했는데 지금 우리는 확진 환자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지금 뭐 도처에 있는 국공립 수련원, 훈련원 뭐 이런 데 비어 있다면 거기에 그걸 병원으로 임시병원으로 바꾸는 거죠. 이분들은 경증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옷도 갈아입고 본인 저걸 할 수가 있고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하루하루 매일 뭐 체온, 혈압, 뭐 바이탈 사인 체크하면서 또 뭐 엑스레이도 필요하면 찍고 해서 중증 환자가 있다 그러면 빨리 그 중증 위중한 환자 진료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서 제대로 치료받게 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빨리 돼야 됩니다. 뭐 대구는 뭐 당연히 지금 빨리 이게 돼야 되고 지금 역학조사 뭐 이런 거보다도 이게 제일 우선이죠. 사망자 속출하지 않도록. 그리고 확진 환자가 집에 계시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고 따라서 이런 조치들이 돼야 되고 나머지 뭐 도시에서도 준비를 해놔야 되겠죠. 지금 대구에서 병실이 부족해서 다른 시도를 넘어서 다른 데까지 이제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시도에서는 각자 지금 발생할지 모를 코로나19 환자를 대비해서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을 보건당국 정부가 전체적으로 상황을 통제해서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 거고 특히나 지금 뭐 병실만 마련하면 이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패키지로 병실과 의료진, 보호구, 또 치료 지침 뭐 이건 전문학회에서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있으니까 필요하면 더 보완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지원 시스템이 완비가 돼야 됩니다. 이거 뭐 병상만 확보했다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병상과 의료진과 보호구와 치료 지침과 우리 뭐 칼레트라나 하이드록스클로린 같은 치료제 그 이 팀들을 지원하는 그 지원 조직 인력 시스템을 갖춰서 이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지금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중국 지금 뭐 엊그제 중국 한국시보에서 한국 보고 우리는 환자가 줄고 지금 잘 통제되고 있는데 한국하고 일본이 늘어서 걱정이다. 중국의 경험을 배우기 바란다. 저는 사실 비아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 소식, 이 WHO 보고서와 중국의 실황을 보니까 한국시보의 말이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중국에서의 경험을 빨리 받아와서라도 중국에서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고 중국처럼 완전히 뭐 그 도시를 잠글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이 공격적인 통제, 치료, 격리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배워서 우리가 우리 시스템에 녹여서 빨리 해야 되지 않냐. 지금 뭐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중국인 입국 이런 문제도 지금 중국은 줄고 우리가 느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우해시라든지 난징 시장이 당서기가 한국인들
들어오자마자 2주간 이렇게 호텔에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 대사는 모른다고 하죠, 우리는. 그건 알아서 한 거다. 저도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환자가 많고 그러니 당연히 지방시의 뭐 당석이나 시장은 잘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환자가 많이 줄었는데 다시 유입이 돼서 늘면은 중국 공산당 중앙으로부터 징계를 받겠죠. 우한이나 후베이 성장 다 징계받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중앙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아마 본능적으로 지방 정부 수장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뭐 좀 사족이 됐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지금 코로나19 환자 중증도에 따라 적합한 치료 병상 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자택에서 자가격리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어떤 식으로든 치료를 해야 사망자도 줄이고 또 전파도 차단하는 두 가지 우리 목표를 달성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점들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 지금 뭐 대구 경북의 의료진으로부터 듣는 목소리는 절박감 그 자체입니다. 아주 악전고투의 상황인데 현장의 의료진이 그렇게 전할 정도면 뭐 국민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코로나19에 걸리신 분들은 더 힘든 거죠. 자, 이게 이제 중국의 우한시에서 체육관을 활용해서 임시병원을 만든 겁니다. 이건 뭐 농구장인지 배구장인지 큰 체육관이죠. 우리 잠실체육관 같은 체육관에 이렇게 심상을 들어놨습니다. 너무 빽빽해서 이게 뭐 병원이라기보다 수용소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보다 우리나라는 만약 체육관을 한다면 쾌적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중국은 워낙 인구도 많고 환자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빽빽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놀란 것이 이 우한시에서 두 개의 병원 화신산병원, 내신산병원 이건 뭐 파이어갓과 썬더갓이라고 해야 되나요? 1000병상, 1400병상인데요. 한 10일 사이에 이제 뚝딱뚝딱 지었죠. 우리 봤죠, 이게. 10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아마도 1월 23일, 아마 폐쇄하고, 우한을 통제하고, 완전 이동 제한하고, 그 직후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놀랬죠. 이게 진짜 실화냐, 가능하냐.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2003년 사스 때 중국에서 베이징이나 이런 데서 사스 환자가 많이 생겼죠. 그래서 베이징에 주변에 베이징에 이런 병원을 진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뭐 설계도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축적이 돼서 이렇게 뚝딱뚝딱 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의료 인력은 인민해방군 의료진들이 1,400명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신산 병원을 먼저 지었고 그 다음에 내신산 병원을 그 다음에 지었는데 화신산 병원이 아마 1000베드 그 다음에 내신산 병원이 1600베드인데 내신산 병원은 다 차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1000베드 정도까지. 왜냐하면 그 사이에 환자가 줄어서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와 있고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 건설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간이병원 뚝딱뚝딱 만들 수 있겠죠. 지금 뭐 건설 경기도 좋지 않고 많이 놀고 있을 텐데 이거 정부에서 뭐 어제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무슨 내용인가 코로나 3법을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별거 없습니다. 감염병 예방법, 감염병 의료법에서 격리조치 위반했을 때 벌칙 300만 원 이하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강화했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지금 이겁니다. 대구 경북 또 전국의 중증 의료 체계 이거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병원을 확보하고 짓고 의료 시스템이 완비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 어제 코로나 3법 내용 보고 참 이게 이렇게 급한가. 예? 이게 지금 이건 다 현장에 절실하게 필요한 긴급한 마스크 한 장, 국민은 마스크 한 장이 지금 필요하고, 의료진은 보호구 한 장이 필요합니다. 의료 인력 추가 투입이 필요합니다. 제발 지금 현장에서 국민과 의료인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좀 빨리 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좀 브리핑이 약간 좀 심각하게 들리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 심각합니다. 지금 뭐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기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불안해 준다, 조성한다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좀 심각성을 인지하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강하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가 이제 WHO 보고 또 중국의 상황, 또 우리 상황, 이걸 다 봤을 때 우리가 중국과 가까이 있는 그런 원죄인지 먼저 매를 지금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빨리 현장에서 필요한 거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뭐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뭐 추가적인 질문 없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